오늘 읽는 변호사 지연이 니시나카 스토무 14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스펙보다도 인연이 더 귀한 프로필이다. 저는 은사인 와지마 이와키치 선생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와지마 이와키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직원의 채용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의 면접을 본 후 미숙하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 끝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여성 지원자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는 전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사퇴해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무소에서 급하게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모집 공고를 내면 채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고 예전 지원자들 중 한 사람을 뽑아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끝에 와지마 선생님에게 상담하자 선생님은 예전 채용 공고 때 받은 이력서가 있는 상자 안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좋겠어. 연락해서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으면 채용해서 우리 사무소에서 일하게 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채용하지 않기로 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고르지 않아도 될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수많은 회사 중에서 일부러 우리 사무소를 고른 거니까 괜찮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로 판단하고 면접에서 또 다른 능력이나 성격을 파악한 후에 채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와지마 선생님은 이력서의 내용은 고사하고 응시자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원해준 것만으로도 와지마 사무소와 인연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지원자와 연락을 취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한 후에 알았는데 그 여성은 정말로 성격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력서에 쓰여있는 학력이나 자격증은 뭔가 부족했지만 능력도 좋고 근무 태도도 성실해서 채용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고용하는 쪽에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와지마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지원하는 쪽에서 우리 사무소를 선택했기에 그 인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와지마 선생님처럼 인격이 높은 분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도 이력서에 적혀있는 학력과 각종 자격증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저보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믿는 와지마 선생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지원한 것만으로 이미 인연이다. 이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 후 변호사로서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하는 사이에 제게도 인연의 중요함을 몸소 깨닫게 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인연을 중요시하면 운이 트입니다. 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객이 소중한 만큼 하청업체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꽤 예전 일이지만 제가 다니던 내과의 의사선생님은 환자에게 정말 친절하고 치료할 때도 정중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 선생님에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 제가 병원 경영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 후의 일입니다. 그는 환자에게는 매우 평판이 좋은 의사였지만 병원에 출입하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는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회사의 제품을 써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오만한 태도로 뻔뻔하게 서비스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고용한 간호사나 약사 등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만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이므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의사가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친구나 지인에게 병원을 소개하려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이 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영부진 탓이었지요. 이익이 되면 친절하게 대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냉정하게 대하는 그 의사의 태도가 문제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태도가 운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모두들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 때문에 불행해지는 자식이 더 많다. 변호사들은 나이 많은 자산가로부터 재산 상속에 대한 상담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아둔 재산을 가능한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어하고 상속세도 줄이고 싶어합니다. 물론 절세 대책 같은 것은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변호사가 법률의 빈틈을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겠지요. 어느 쪽이든 상담의 취지는 모두 가급적 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금을 줄여서 자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사실 그들의 인생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갖은 고생 끝에 모은 재산을 온갖 지혜를 다 짜내 절세까지 해서 자식에게 물려줘도 정작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저는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큰돈이 생겨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모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자신이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효과적으로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안일한 마음으로 오락에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박이 아니라면 고급 술집에 계속 드나들거나 여자에게 빠져 큰돈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술, 도박, 여자라는 방탕한 삶의 3대 요소에 유산을 탕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길에 빠지면 억 단위의 유산도 몇 년이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게다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사람이니 이후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힘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몰락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유산 상속인이 여성인 경우 도박 이외의 유흥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호스트 클럽에 빠져 살거나 젊은 남자를 만나면서 유산을 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고생해서 재산을 물려줘도 자식의 행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간사이 지역에는 오래된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도 재산을 남기지만 그것이 자손의 번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가문에는 대부분 가훈이 있습니다. 예컨대 절약을 중시하거나 오만함을 벌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본연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오래된 명문가에는 이런 가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번성해온 것입니다. 재산보다 덕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운수대통과 행복을 바란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장례식 때 사람이 모여야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호사회의 임원을 역임하고 있었기에 장례식장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친족의 분양 순서가 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분양한 것은 그의 부인과 아이들뿐, 다른 친척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무언가 집안의 사정이 있었겠지요. 한 번은 어떤 자산가가 5명의 자식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일로 상담을 요청해 와서 의뢰인의 저택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5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는다오. 커다란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분명 외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이룬 데는 분명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텐데
유산 일부를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해 보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요. 남에게 1원도 줄 수 없어. 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천국에 들고 가고 싶을 정도요. 그 말을 듣자 자식들도 찾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는데 어느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친자식들도 가까이 오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젊은 시절엔 행복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 여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부자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누구나 돈 벌기를 원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두 행복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 문제로 방문한 자산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설립한 부부 의뢰인으로 그들의 회사는 순조롭게 실적이 늘어났고 하청업체도 100군데 가까이 되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경리부장이 횡령을 한 사건이 생겨서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들으면서 저는 이 부부가 부자는 되었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횡령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경리부장은 회사를 그만둔 후 독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직장의 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까지 가로챘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싶었는데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알게 됐습니다. 그 경영자 부부는 인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돈을 벌게 된 후부터 부부의 평판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급 술집에 빠져 애인까지 만들었고 부인은 기금속이나 명품 옷을 사들이며 사치를 부렸습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져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영자의 사생활이 이러니 직원들도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장 부부처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경리부장 역시 꺼리낌 없이 돈도 거래처도 훔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돈은 벌었지만 직원의 신뢰를 잃고 부부 사이의 유대감도 잃어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손에 넣으려면 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재산은 자신의 힘만으로 모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직원이나 거래처 등 많은 사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반대의 힘이 작용해서 돈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자산을 모을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준 이들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덕을 지니고 있다면 이미 행복해진 것입니다. 변호사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돈보다도 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15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